시장의 이슈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더 이슈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보시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가가 1,182원 10전의 거래를 마쳤고요. 전거래일 대비로 8.8원 정도 하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장중에 1,180원 선을 하회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1,179원 정도 밀려 내려가다가 현재는 낙폭이 약간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1,181원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으로 돌아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좀 이와 관련된 분석들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서 백서가 나오면서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원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위안화의 움직임에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10시 구간대 발표됐던 고시 환율, 위안화 고시 환율이 0.14% 정도 절상 고시가 됐었고요. 오늘도 조금 전 10시 구간대 0.11% 이거를 연속해서 절상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1,200원 선까지 가파른 수직 상승을 했고 또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밀려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 헷갈려 하실 텐데 자세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급락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 금통위 이후에 고점 인식이 강해진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대화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백서 영향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거의 매도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환율이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전 거래일 대비 8원 80전 하락한 1,182원 10전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점심시간을 전후로는 롱스탑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간 30전이나 급락한 1,178원 60전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1,175원 20전의 저점을 나타낸 이후에 거의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그런 환율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코스피가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한 가운데 특히 여기에서 15억 달러가량의 달러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31일 있었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 여파가 제한된 가운데 고점 인식이 강해졌고요. 여기에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대화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백서 영향이 반영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1% 이상 오르면서 호조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대량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했고요.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수출업체들도 2월 내고 물량을 쏟아내면서 환율의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또 오전 10시 45분 발표된 중국의 5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2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심리는 위험 자산 선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그리고 수출업체 2월 내고 물량 유입 여기에다가 중국 PMI 지표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부각으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 롱스탑 물량 등이 대거 나오면서 환율의 급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부분 가운데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한은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왔고 소수 의견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하나둘씩 좀 고려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 금리를 인하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가치 절하 이런 흐름으로 원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 고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미 그 부분이 환율에 선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의 환율 상승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예상대로 그대로 나왔고요. 여기에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서 오히려 고점 인식이 강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선 반영된 다소 과하게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 등을 차익 실현 물량 등이 나오면서 환율을 하락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선 소수 의견이 나올 줄 알았고 선반영됐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빠졌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어떤 움직임 나타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환율에도 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이야기들 하나씩 좀 나와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 등으로 환율이 레인지 저점까지 급락한 만큼 당분간은 1180원 선 부근에서 방향성 탐색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외적인 상황은 다소 복잡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이어서 미국이 멕시코, 인도 등과도 무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중국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안전한 제3국 방안이라든가 또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은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지난밤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무역 전쟁 등으로 조만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보장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를 한층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1180원 부근에서 방향성 탐색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와의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환율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및 기업 실적 등에 주목을 좀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와 기업 실적들 등도 계속해서 악화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좀 전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환율에 상당히 외국인 수급 좀 민감하거든요. 앞서서 1,200원 선 근처까지 갔다가 꺾일 때는 외국인이 3거래를 연속 사다가 오늘 장에서는 또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외국인이 좀 팝니다. 이 외국인 수급과 지금 환율 동향 좀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어제도 외인들이 여기에서 15억 달러가량의 달러 매도 물량을 대거 내놓으면서 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단기간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의 과도한 불안 심리의 진정으로 환율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와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면서 1170원대에서 환율은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악화될 경우에 다시 외인의 달러 매수를 이끌어내면서 환율은 다시 1,200원을 향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 동향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이었고요. 그러면 증권가의 시각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환율과 관련된 포인트들 좀 더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일단 증권가에서도 이번에 금통위 이후에 뭐 금리의 변화라든지 혹은 환율 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내놓던데 올해 예상 환율 밴드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네, 사실 증권사도 그렇고요. 한시 쪽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사실 연구원들이 연간 밴드 또 뭐 분기 밴드, 월간 밴드 제시하는데 자주 틀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환 시장에서는 업계 실제로 트레이딩 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증권사에서 또는 선물회사에서 환율 예측했던 분들은 다 사실 지금 멘붕 상태예요. 예, 아무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 못 했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대부분의 또 증권사 이 환율 전략가들은 환율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밴드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고집인 건지 아니면 어떤 시황의 변화가 없다고 이번에 나온 것을 오버슈팅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틀렸는데 분기 전망과 연간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을 잠깐 먼저 그게 이제 좀 최근의 흐름입니다. NH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원달러가 연말에 1140원에서 안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대체로 펀드멘탈 상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KB는 3분기 평균은 1135원 뭐 그대로고요. 4분기는 1120원 네, 그대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베스트는 밴드를 아주 크게 벌려놨는데요. 1010원, 1210원입니다. 11966이 최근에 고점이니까 고점은 한 14원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연고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환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아주 크게 좀 쭉 늘어뜨려서 보시는데 1200원이 뚫려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리스키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힐 거다라는 거고요. 그럴 개연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현재 증권가에서 나온 시각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 재료는
한국 경기 판단이고요. 그 한국 경기 판단은 미중 간의 무역 통상 이슈,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통상 이슈 아닌 외적인 부분 또는 내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내수가 무너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한반도 정세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환율은 워낙에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또 이중 통화 간의 좀 거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갑니다, 빠집니다라는 건 참 좀 그런데 맞아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한국 경기 인식에 대한 원화 약세 구간은 좀 마무리되지 않나라는 좀 긍정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EBS도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1210원 찍으면 터치하면 아래쪽으로 좀 가을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어서 대체로 증권가 시각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안정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건 조금 다른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보면은 정부 측에서의 이 환율과 관련된 구두 개입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4월 달에 정말 100원 정도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이 미국의 환율 보고서 나오고 나서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든지 이주열 하는 총재도 관련 발언들을 좀 내놓으면서 다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은행이 왜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왜 개입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사실 저는 이걸 보고 또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소비자 물가가 1%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하느니 굳이 지금 좀 열어놔도 될 것 같은데 네. 개입을 한다는 건 좀 이해는 안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라도 띄어질까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근데 너무 올라가면 가파르게 올라가면 또 국민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CPI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뭐 기름값도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요. 어쨌든 한국은행은 존재 목적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입니다. 물가 안정이. 그래서 환시에 가끔 개입도 하는 것인데 환율의 가파른 변동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들어왔냐라고 개입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경기에 부정적이니까 한국은행이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구간에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던 하느니 일단 환시에 개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원달러는 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5월 22일 날 1196.50으로 고점을 찍었던 전날 바로 개입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5월 22일 날 1196.50 그래서 고점을 만든 게 한은의 구두 개입입니다. 장 마감 직전에는 실제로 또 달러와도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환율 상승을 저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1190원 중반에서는 일단 저항에 막혀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원이랑 위안화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상관계수가 3개월치로 보면 아주 높게 와 있습니다. 최근에. 인민은행도 환율 방어에 나서는데 시점이 거의 우리랑 유사하고요. 사실 그간의 역의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원화 매도, 달러 매수할 때 이 세력들은 사실 위안보다는 원 쪽을 좀 더 미중 통상 이슈 관련해서 타겟 이 통화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심심찮게 들었었고요. 아무튼 뭐 인민은행도 7위안 이 트리거 포인트니까 이걸 넘어서면 중국이 정말 큰일 난다. 직관적이지만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위안까지 약세로 가게 되면 물가는 더 오를 거고 소비 수요는 더 침체될 것이고 기업들은 뭐 외화를 얼마나 많이 빌렸고 그게 얼마나 단기에 상환돼야 될지는 모르지만 뭐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시죠. 외화 부채 상환 부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자본 수지 측면에서도 일단 뭐 자본 해외 유출 자극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무튼 7이 깨지면 안 된다. 중국은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위기 상황, 위기적인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도 개입을 했고요. 우리도 좀 같은 맥락에서 개입이 들어오면서 일단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금통위도 좀 변수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소수 의견이 나왔고 네네, 저도 금통위 나오고 나서 증권사 분석을 보니까 어떤 증권사는 3분기 내에 금리나 한번 할 거다. 어떤 증권사는 또 4분기 얘기도 나오고 어디는 또 연내는 없다.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해지는 상황입니다. 네네.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을 야기할까라고 하기엔 또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 카드를 그렇죠. 맞닥거리고 네네, 있어서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지금 분위기면은 미국이 지금 금리가 빠지고 있어서요. 같이 밀리거든요. 지금 3년물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쭉쭉 밀립니다. 한국도 엄청 빨리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밀리는데 우리도 같이 밀리는 거니까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이 재료 때문에 원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원화 약세는 결국에는 통상 이슈 전개에 달려 있다고 보시는 게 옳겠고요. 결국 통상 이슈가 우리의 글로벌 교역 그리고 수출 거기다 이제 반도체 시황까지도 결정하게 될 팩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뭐 통상 이슈 때문에 무역 수지가 더 안 좋아지고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지금보다 물론 최근에는 뭐 환율이 좋아서 약간 무역 수지가 개선될 소지는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이게 지금 신영하고 블룸버그가 지금 신영이 블룸버그 인덱스로 인용을 해서 자료를 인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인데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우리의 부동산 시황도 그렇고요. 네. 모든 경기 사이클은 IT, 특히 반도체 80년대 후반 넘어서면서부터는 반도체 수출 경기가 우리 집값도 많이 결정을 했었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유가도 중요합니다만 반도체 수출 경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키를 쥐고 있는 미중 간의 통상 이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뭐 다 모든 것들이 다 통상 이슈,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 상황들과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달러는 더 강해지고요. 우리 원도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요. 통상 이슈가 더 심화되면 지금보다. 그래서 이제 금리 가지고 우리가 좀 뭐 약해지고 하는 일은 없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주재료는 통상 관련된 이슈 그리고 반도체 경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산업적으로 보면 역시 반도체 산업 시황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가 우리 원달러 시황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변수 또 증권가의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질문으로 좀 압축을 해볼게요.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원달러 네. 환율이 1,200원 선을 고점으로 인식을 하고 또 위안화 달러 같은 경우도 7위안이 고점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여러 그 전문가분들의 그 뭐 인터뷰 내용이나 뭐 대담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인민은행은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칠리안은 방어를 할 것 같고요. 뭐 인위적으로라도 방어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미 2월달, 3월달부터 달러 롱, 원 숏 그 포지션을 3개월 정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석 달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작전이다 그러면 조용히 잘 끌어모은 거고요. 1,100원, 1,110원, 1,140원 그 구간을 레인지에서 움직일 때 잘 모은 거고요. 그게 뚫리면서 본인들이 조금 더 힘을 위쪽으로 실어준 거고 그게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아까 이제 이조원 연구원도 뭐 하루에 15억 달러면 거의 2조 원 정도가 매물이 나온 건데요. 네. 뭐 한시가 하루에 얼마, 한국 서울 한시가 얼마 거래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양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롱 포지션 잡았던 것이 정리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여기 쪽에서 1,200원 이상 가면 조금 소극적이다 매수에는 물론 좀 오늘처럼 좀 약간 아주 급락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추가적으로 어쨌든 그런 상황 반영했을 때는 뭐 단기로는 7위안 1,200원 정도는 방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4월, 5월 가파르게 상승할 때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네, 그러면 네, 네. 앞으로 환율에 따른 외국인 수급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환율 보니까 원달러가 4월에 한 3% 올랐고요. 5월에 한 2%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로는 1,131원이 사실 1,140원 레인지가 뚫린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기간상으로는 그 뚫리니까 그냥 바로 1,200원까지 간 건데요. 네. 한 6% 올랐습니다. 4월, 5월 동안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4월 달에 원이 3% 약세였는데 코스피에서는 2조 4천억 샀고요. 오히려 코스닥에서도 한 2천억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5월 달에는 원이 2% 약세일 때 2조 5천억 매도했었고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거의 6천억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딱 단방향으로 환율이 이러니까 외국인이 팔았다 아니면 환율이 이러니까 외국인이 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제가 바보가 되는 거죠. 수급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 변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환율은 단방향으로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임계치를 벗어나야지만이 수급에 부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나마도 그 시즌에 환율 말고도 다른 변수가 많았을 거다. 뭐 우리로 치면 MSCI 수급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금융 변수라는 것은 방향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뭐 이제 해설자로 있다 보니까 저한테 네. 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실물 변수는 스트레이트거든요, 방향성이. 근데 금융 변수는 단방향이지 않습니다. 단기, 장기, 중기 네. 다 바꿔서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딱 물어봤을 때 금융 변수는 네.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환율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쵸. 한국에 들어올 네. 때. 그리고 본인들이 많은 장의 자금, 한국 자산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팔고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포지션인데 그럴 외국인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컨셉은 제가 봤을 때 통상 이슈는 약간 주춤해진 정도,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리를 내릴 것 같다. 한국은 지금 오늘도 GDP가 수정치 나왔는데 더 쇼크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버텨주는 것은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중순에 우리가 금통위를 먼저 하고 7월 말 정도에 2분기 GDP가 속보치로 발표될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2분기 GDP가 글쎄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썼다고 해도 수출이 좀 약했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쇼크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는 선제적으로 안 내리겠지만 금리는 또 우리도 미국 따라가면서 가을 정도에는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 재료로 해서 어제는 환율 연계 대형주, 오늘은 중소형주로 수남매가 좀 활발한 장세인데 사실 좀 뭐 힘든 장인 것 같아요. 대응하기는 어려운 장이라서 어쨌든 좀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기회도 많지만 또 위기도 있다, 이런 부분 잘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시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